라디오 시사 프로에 소개된 사연이다. 사연자의 어머니는 암과 10년간 싸우다 결국 딸의 곁을 떠났다고 한다. 해외 유학까지 포기한 딸 A씨가 10년 동안 어머니의 모든 간병을 헌신적으로 도맡았다. 이 효심은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 하지만 남편이자 아버지인 B씨는 아내가 병들자마자 간병을 외면했고 10년 동안 집을 나가 연락 한 통 없이 살았다.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1년 전 오직 딸에게만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 함께 살던 아파트를 증여해 주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장례를 치르자마자 1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가 딸에게 내 몫을 내놔라, 상속 재산을 나누자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뻔뻔함의 극치였다. 아버지는 딸을 상대로 증여 무효 소송, 유류분 청구 소송 등 무려 3건의 소송을 무자비하게 제기했다. 심지어 딸이 10년간 쓴 생활비까지 유류분에 포함해야 한다 는 기가 막힌 주장까지 펼쳤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짐승만도 못한 아빠, 돈 때문에 딸에게 소송이라니 천년을 저버렸다며 분노했다. 딸은 아버지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어머니의 증여,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다며 증여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또한 10년간 커리어를 포기하고 간병한 딸에게 기여분이 100%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딸의 손을 들어주었다. 암 걸린 아내를 버리고 돈만 챙기려는 남편, 과연 이 파렴치한 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25살 어린 태국인 아내, 남편에게 이혼과 재산 절반 요구. 남편이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25살 어린 태국인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무려 재산 절반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라디오에서 소개된 한 남성의 사연이다. 사연의 주인공은 50세 남성, 그리고 25살 어린 태국인 아내. 남성은 여동생을 키우며 대기업에서 돈을 모으며 내 집을 마련하고 보니 어느덧 50살이 되었다고 한다. 가정과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의 중매업체를 통해 25살 어린 태국인 아내와 결혼했다고 한다. 결혼 후 쌍둥이 아들도 생기며 부부는 5년간 가정을 꾸렸고 처음엔 행복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우연히 아내 휴대폰을 확인하자 아내가 태국인 남성과 애칭과 사랑 표현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게 됐다고 한다. 더 나아가 남편이 직접 뒤를 밟아봤더니 정말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그날 밤 둘 사이 말다툼이 벌어졌고 홧김에 남편이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로 돌아왔다. 아내는 이를 곧바로 가정폭력이라며 신고했다는 것이다. 결국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고 2개월간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아내는 남편 명의 재산의 50%는 재산 분할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후속 대응이 중요하다고 한다. 아내가 외도 플러스 가정폭력 신고 후 이혼을 청구했지만 이런 경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남편이 결혼 전에 이미 모아놨던 재산 이른바 특유 재산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즉 아내의 재산 50% 달라는 요구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남편은 접근금지 명령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이나 양육권 문제, 체류 자격 문제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식당가에서 노조 조끼를 입은 조합원들이 식사를 시도하자 보안요원이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발생했다. 현장에선 보안요원이 공공장소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말하며 조끼와 머리띠 탈의를 요청했고 이 장면은 SNS 영상으로 확산되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조합원은 항의 끝에 식사를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문제가 된 조끼에는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복직과 해고는 살인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집회 참석 뒤 백화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은 사건이 확산되자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고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론은 크게 엇갈렸다. 비판 쪽은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노동 표현을 억압한 노동 혐오 행태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인권 노동 단체들이 문제 제기와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다른 고객이 불편해할 수 있어 안전요원이 상황을 제지한 것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는 의견도 일부 존재했고 현장 인터뷰에선 불편하지 않다는 일반 시민 반응도 확인되었다. 이 사건은 사유지의 운영 기준과 표현의 자유 노동권 사이의 갈등을 드러냈다. 업계는 고객 불편 기준과 용역사 매뉴얼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고 시민사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차별금지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누가 옳은가? 매장 운영의 자율성인가? 노동 표현의 자유인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470만 명 활성 고객 보유한 쿠팡, 3,370만 명 계정 정보 유출, 거의 모든 고객 정보 누출된 셈. 쿠팡이 처음엔 4,500명만 유출됐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만에 3,370만 명으로 폭등했다. 2025년 11월 20일 쿠팡은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 조회됐다고 발표했다. 이름 배송지 이메일 등이 외부에 노출된 소스 사고였다.
하지만 11월 29일 후속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출된 계정 수가 무려 3,370만 계정으로 증가했다. 초기 발표치에 놀라운 약 7,500배 증가? 이건 소수 사고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모든 고객 정보 유출이다. 쿠팡 측이 밝힌 2025년 3분기 기준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 수는 약 2,470만 명이다. 유출된 3,370만 계정이라는 수치는 단순 고객 수보다 더 많은 수치지만 활성 고객 기준으로만 봐도 거의 100% 혹은 그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사실상 플랫폼 가입자 대부분이 피해자일 수 있다는 뜻이다. 쿠팡 측은 이번 유출이 2025년 6월 24일부터 해외 서버를 경유한 무단 접근으로 이뤄졌고 처음 신고된 4,500건은 탐지된 일부 계정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초기 발표 당시에는 단일하거나 일부 계정만 조회됐다고 알려졌지만 깊이 있는 로그 분석 및 외부 보안 전문가 조사를 거치면서 유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던 것이다. 보안 허점 플러스 탐지 시스템의 실패 플러스 실수로 끝내지 않은 대재앙이었다. 온라인과 SNS에서는 처음 발표를 뭘 믿으란 거냐, 우린 다 털린 거 아니냐는 분노가 터졌다. 쿠팡에 한 번이라도 주문한 사람은 거의 다 정보 유출 가능성이라는 말이 돌며 기존 고객들의 불안과 불신이 극에 달했다. 많은 이들이 지금 당장 스미싱 문자 낯선 전화 주의하라며 지인에게 알리는 중이다. 기업이 처음 발표만 믿고 끝냈다면 당신 정보도 그냥 묻히는 셈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스미싱 문자 낯선 전화 주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당신의 개인정보 대참사일 수 있다.